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덕원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카고 총영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선거영사 우창호입니다. 내년 4월 10날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6월 달에 시카고 총영사관에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형사입니다. 저 동포와 경제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 계기에 많은 동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행사 계기든 만나실 때마다 동포 관련해서 건의할 사항이나 뭔가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초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우창호 재외선거 영사님과 김인수 동포 영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처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전에는 저희가 그 종교 방송이기 때문에 기독교 방송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업용 라디오가 문을 닫으면서 저희들이 책임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동포들의 필요한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저희 청취자들과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총영사관 김인수 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선거영사 우창호입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선거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선거영사님, 모의 선거가 이제 지난 7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상황, 또 어디까지 지금 미국이 준비가 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7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한 모의 선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모의 선거를 실시한 목적은 실제 선거와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모의 선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7월 10일에 이제 모의 선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쯤 조직을 하고 언제 발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언제 시작할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7개월간 운영이 됩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적인 투표 관리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들 청취자들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0월 13일부터 7개월간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2일부터는 부재자 신고가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투표는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는 10월 13일부터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준비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예. 본격적인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10월 13일부터 네네. 5월 10일 내년 5월 10일까지 네네. 이제 그 기간 동안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영사님은 시카고에 파견을 나오셨어요. 네네. 지난 이제 6월 달부터 파견을 받고 네. 내년 5월 달까지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구역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시카고에 와서 한 3개월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는 뭐 바람의 도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와보니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저희 동포 여러분께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 첫인상은 어떠세요? 첫인상 시카고는 정말 이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살기 좋은 도시예요. 네, 네. 그런데 조금 이제 와일드하게 알려져 있어요, 외부에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저도 이렇게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 제가 이제 1년 동안 여기 지내니까 다음에는 이제 주위 분들한테 시카고에 대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 좀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외부에서 오실 때는 그냥 시카고가 상당히 무서운 도시로 그런데 사실은 어느 한 지역은 그럴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참 평화롭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고 네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도시죠. 네, 맞습니다. 네, 대학도 많고 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학대학도 아주 좋은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대로 좀 잘 알려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해외 동포들이 선교를 하려면 이제 부재자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시려면은 반드시 부재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 기간은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거나 공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관에 가든지 아니면 웹사이트에다 하셔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격은 어떠세요? 네,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만 18세 이상.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면 되는 건가요? 대한민국 국적자면은 이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제 시민권자는 시민권자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영주권자까지는 있어요. 네, 예.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조금 통계 잡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코로나가 있어서 그 시카고에 살고 있는 아니면 시카고 총영사에서 관할하는 지역의 그 투표자 수 네. 혹시 그 통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표율이 70% 근접해서 투표율이 높습니다. 예. 다만 국회의원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를 이렇게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46% 정도 네. 투표율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신고 신청과 관련된 그런 홍보 활동을 더욱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예.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사님 오셨으니까 이번에 좀 투표율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예. 시카고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네. 돕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주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관심 있는 거는요, 그 투표소입니다. 예. 투표소가 네, 공관 말고 또 이제 한 3곳 정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어떤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실 건가요? 좀 말씀해 주세요. 예. 투표소 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외 국민 수나 또는 이렇게 투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4곳에서 투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공관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하늘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투표소 3곳 같은 경우에는 디트로이트,
인디애나폴리스, 콜롬비아 이렇게 세 곳에서 추가 투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카고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공간에 가셔야 돼요. 지금 공간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카고 총영사관이 건물이 장 투표 장소가 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체 장소인 한울종합지가 부부사무소에서 이제 투표소가 운영이 되었는데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인 투표소 장소는 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 초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거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투표소를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재선거법 얘기도 전에 나오고 있었는데요. 예. 꼭 가셔서 선거를 해야 되는 건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아쉽게도 이제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에 직접 가셔서 이렇게 투표 기간 중에 이렇게 투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꼭 가셔서 우리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관심이 그것도 많은데 재선거법 개정이 되고 하면 우리가 뭐 우편 투표를 한다든지 사전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철이 되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생활하다 바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홍보가 늘 이제 관심사인데 그 이번에는 언제 또 어떻게 시작할 건지는 계획이 있으셔요? 네.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고 신청과 관련된 홍보 활동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대면 홍보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구역은 13개 주로서 이제 미국에서 관리 범위가 가장 크고 넓습니다. 각종 계기를 이용해서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신고 신청 홍보 관련된 방법이라든지 일정 등에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네. 13개 주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셔야 되니까 일의 양이 엄청 많아요. 여행도 많이 하셔야 되고 출장도 많이 가셔야 되고.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부임한 목적이 우리 이제 재외국민들께서 투표 관련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가 직접 찾아뵙고 한번 인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13개 주는 직접 방문해서 13개 주는 방문하셔서 인사드리고 이제 안내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동포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시는데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자기 고향에 이제 대표자를 뽑는데 꼭 참석하시는 그런 이제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동포청 얘기 좀 하죠. 지난 그 6월이던가요? 네, 맞습니다. 250만 미주 동포들을 비롯해서 뭐 730만 어떤 분은 750만이라고 하던데 해외 동포들을 위해서 동포청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 갑자기 어떤 일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미 뉴스에서 접하셨겠지만 금년 6월에 동포청이 야심차게 출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포청이 어떤 일을 하고 영사관이 이제 동포청과 어떤 관계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희 영사관 업무는 전과 동일합니다. 민원 업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업무들을 하는 그 조직인데 단지 달라진 거는 저희 한국에 있는 조직들이 동포 관련된 모든 업무들이 지금 동포청으로 일원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포청 관련해서 뭐 이런 거 뭐 건의할 게 있으시다거나 뭔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모국에 있는 정부에 뭐 건의를 하실 경우에 어디를 통해야 될지 예전에는 막연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병무 관련해서는 병무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외교부에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어디로 얘기하셔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동포청에서 모든 동포 관련된 업무를 일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포분들이 소통하는 창구가 일원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돼서 뭔가 좋은 제안이나 이런 그 건의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희 영상을 통하시든지 아니면 동포청에 직접 건의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소통 창구가 더 일원화되고 그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안은 통과됐지만 네. 아직 어떤 시행령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아직 그 이렇다 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다 이제 정착이 되면 여러 곳에 흩어졌던 업무가 이제 일원화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 네. 창구가 일원화돼서 네. 저희가 한국에 가서 어떤 일을 보는데 한 곳에만 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변화되는 대로 또 진전이 있는 대로 계속 나오셔서 말씀을 네, 해주시면 그러겠습니다. 저희 동포들이 한국 가서 좀 헤매지 않고 네. 시간 좀 절약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카고 총영사관의 그 좋은 점 하나가 뭐 범위도 물론 넓겠습니다만은 그 찾아가는 순회 영사 제도가 있으셨는데요. 네. 우리 직접 담당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네. 우선 그 2023년 후반기 계획 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하반기 순회 영사 계획이 지금 저희가 구체화돼서 지금 영사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간략하게 스케줄만 먼저 말씀드리면 9월 8일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 9월 22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10월 13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10월 27일 켄터키 루이빌에서 각각 순회 영사가 계획 중입니다. 관련해서 항상 이미 순회 영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사전 예약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관련한 스케줄과 구체적인 그 신청 방법은 저희 시카고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카고도 이제 여기 북부에 나오셔서 서비스를 할 때 이제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오세요. 네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줄을 서서 이게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그 모든 저희 13개주 한인회에서 예. 많은 민원과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저희도 최대한 요 그 수요에 부응하고자 본부랑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고 예. 이제 동포청으로 이제 이 업무가 이제 이관이 됐는데요. 네. 저희도 그 한번 가서 그 순회 영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제반 지원이 필요한데 네. 거기 조금 지금 본부 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동포분들이 순회 영사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이제 이런 서비스에 부응하고자 그 수요를 좀 더 증가할 만한 예. 그런 건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이 지금 하반기 스케줄 그 꼭 참조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본부에 그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그 순회 영사를 다녀야 된다라고 열심히 얘기를 해서 뭐 좀 예산이랑 추가 지원을 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그 총영사관으로서는 최대한 뭐 순회 영사든지 여러 가지 동포 업무에 있어서는 예. 여러 가지 제안들을 수용해가지고 최대한 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케줄이 아주 빡빡하게 짜여 있어요. 네. 9월 8일, 22일, 10월 13일, 뭐 10월 27일 네. 이렇게 쭉 짜여 있는데 그러나 그 넓은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또 갈 곳이 너무 많아. 발길 닿는 맞습니다. 곳이 너무 네. 발길 닿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시간적으로는 좀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순회 영사를 지금 우선 올해까지는 예.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순회 영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도 순회 영사를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음. 그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요구하고 좀 더 소통해가지고요. 네. 네, 저희가 좀 내년에는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물론 먼 데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저희도 다운타운까지 내려가고 또 빌딩 오르락 내려갈 때 상당히 좀 낯선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뭐 가까이서 서비스해 주시니까 네.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런 대면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 더 나눌 이야기는 자주 오셔서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 나눠주시기라고 오늘 특별히 그 기독방송 청취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 있으시면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날 4월 10날에 이렇게 실시가 됩니다. 우리 동포들께서 내년은 선거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시려면은 11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부재자 신고를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설치가 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재외국민들께서 지난 선거보다는 더 편리하게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재외선거 관련돼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그 방송에 나오는 기회를 이용해서 네, 잠깐 그 홍보 말씀 한 가지 전하고 싶어서 네.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저희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레이스 교회에서 한미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한국의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본부의 에이스들과 그다음에 뉴욕에 있는 변호사 분까지 총 5분이 그 총영사관을 휴스턴 시카고를 방문해 주셔가지고 지금 세무 설명을 하는데요. 혹 이제 뭐 탈세를 알려주는 거 아니냐 하시지만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으로서 그 한국과 미국의 그 절세 방안이랄지 여러 가지 세금 관련돼서 그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그 초빙을 한 거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또 자리해 주시고 참여해서 이 상담을 받아 주셔야지만 네. 순회 영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그 참석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저조한 상황인데 네, 이 방송을 들으시면 꼭 많이들 참석해 주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시고 그동안 궁금하셨던 여러 가지 세무 관련된 상담을 한국에 있는 전문가와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네. 통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도 있고요. 네. 아주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네. 한국에 뭐 부동산이 있다든지, 맞습니다. 뭐 자산이 있다든지 이러면 세금을 내는 건지 안 내는 건지 좀 답답해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미국 기회다 물어보면 또 이 사람들 얘기하고 이런데 양쪽 분이 다 오셔서 이번에 아주 속 시원하게 좋은 그런 설명을 해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날짜하고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이번 주 금요일 9월 8일 오후 6시 그레이스 교회입니다. 윌링에 있는 그레이스 교회로 오시면 저희가 한미 세무 설명에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그 강의와 더불어서 그 상담, 1대1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 참고하실 만한 책자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참석자분들한테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인회하고 같이 시카고 한인회하고 같이 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궁금하고 애태우지 말고 가셔서 참석하시고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시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0의 초대석. 이 시간에는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오창호 재외선거 영사님과 김인수 동포 영사님 두 분 모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내년 4월 10일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우리 꼭 기억하고 준비해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선거 정말 잘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부 신이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